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부터는 5월달에 식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월 갑일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월 갑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갑일이 5월달에 태어났으면 어떠한 운명적 특징과 기운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화는 뭐예요? 도화의 에너지죠. 화의 에너지로는 화가 아주 가장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해서 볼 때 사화는 화가 커지고 있는 상태고 유동성이 있고 바뀔 수 있는 흔들리는 형태를 말하고, 오화는 뭐예요? 덩어리 돼 있고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상당히 자체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사화와 오화를 비교해 보면 사화는 빛의 에너지가 더 강하고 오화는 열의 에너지가 더 중심에 있고, 이것을 더 자세히 구분하면 사오미에서 오화는 뭐예요? 하지를 중심에서 구분하면은 하지 전에는 뭐예요? 병화가 작용하고 하지 후에는 정화가 사령을 합니다. 정화가 사령한다는 것은 사오미에서 볼 때 열이 중점이 되는 거고, 병화가 작용한다는 것은 빛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극을 볼 때 같은 화래다, 이게 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음양으로 이게 오화다 그런다면 한 덩어리 안에 음으로 쓸 수도 있고 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쓰느냐 빛을 쓰느냐죠. 용도가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하지 전에는 빛적 성향, 병화적 성향이 더 강조되고, 하지 후에는 열적 성향, 정화적 성향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후에는 뭐예요? 복사열이 증가하죠. 복사열. 그래서 5월보다 미열이 더 덥고, 열이 강한 것하고 더운 것하고는 또 좀 다르죠. 더위는 열의 성정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관찰해야 되죠. 복사열이 뭐예요? 미월에서 신월까지 가죠. 우리가 실제로 덥다고 느끼는 겁니다. 미월달이나 신월달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의 위도 기준에서 변화도 생각해야겠지만, 이건 우주적 기준에서 자연의 변화가 더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자체에서 변화되는 계절, 우주적 차원의 계절에 변화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오미월의 구분을 5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5월에 태어났으면 5월은 기본으로 뭐예요? 열성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만약에 화가 목이나 금이나 토나 수를 이렇게 대응하고 다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이 뭐냐면 화열이 금을 다룬다면 뭘 만드는 거죠. 만든다는 것은 기능 기술로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열성인 화가 목을 만나게 되면 목분을 하려고 하죠. 목분을 하려 합니다. 목의 에너지를 목 중심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화로 전환시켜서 불꽃을 키우는 걸로 열량을 키우는 걸로 쓰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생화에서 목이 생목이든 사목이든 상관하지 않고 화가 열성이면 화가 중심입니다. 화가 커지는 것으로 목의 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화가 열이고 목이 순목이면 목생의 과정에서 목분되는 것이 잘 안 되죠. 시간이 걸리거나 끓임이나 연기가 난다든지 하게 됩니다. 목생화가 다르죠. 다르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생화 하면은 마른 장작으로 불을 떼야 목생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명 하나하나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명 하나하나는 다 특별합니다. 특별한 자기 무늬, 자기 결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목생화하니까 마른 장작으로 불을 떼는 것만 생각하면 사목이어야 목생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순목, 생목이 목생화하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봉화를 올리려고 하면은 연기를 피워야 되는데 장작으로 불을 떼면은 멀리서 보이겠습니까? 연기가 안 나는데 연기를 피우려면 연기가 나는 용도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거죠. 목생화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업을 정할 때 일반화시키지 말고 다른 곳으로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열이면 화가 커지는 걸 기준으로 목생화를 한다는 뜻이죠. 그때 목이 사목, 조목이면 목생화가 열을 키우는 거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빠르다는 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또 따져봐야 합니다. 분되는 게 긍정일 수도 있고 일이나 대상의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열성인 화는 목을 분시켜서 이렇게 목을 분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이 잘 되는 형태, 목의 용도, 목을 어떻게 화로 끌어들일까, 화로 키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목이 토를 보면은 화가 토를 보면은 토에 의해서 화의 열이 잘 수렴되는지 보관되는지 정리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열성인 화가 토라는 그릇에 잘 담그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열성을 보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화가 조토이면 열을 잘 가두어서 갈무리합니다. 그러면 열성인 화가 조토를 만나면 열에 대한 항상성을 갖게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온도가 일정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거나 보여주거나 뭘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목표를 만들어내는데 일관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온도에 맞춰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야 품질이 좋아지죠. 온도가 들쑥날쑥하면 언제는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하면은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을 만드니까 그렇게 물상으로 표현되지만 그게 그 명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명의 감정이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죠. 조증에서 울증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토가 화의 열성을 잘 갖고 있으면 일정한 화의 기운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거나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낼만 해도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열화가 조토를 만나면 안정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습토이면 열화가 뭐예요? 점점 소모되죠. 우리는 열성인 화가 치열해져서 문제가 된다면 습토를 만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의 열이 설기되기만 바랍니다. 설기되는 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열화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온도 유지가 안 되죠. 뭘 만들어내는데 생산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들다 말게 돼서 시도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조절한다는 것은 화가 어떠한 용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죠. 화가 금을 만나서 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습토를 만나면 열을 조절한다고 시킨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습토를 만났을 때 안정되는 것도 있고 안정된 형태의 조건이 열성은 떨어지지만 생산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여린 화가 술을 만나면 습이 발생하죠. 비친 화가 술을 만나면 뭐예요? 보여지죠.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뚜렷하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습이 발생하면 그 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습의 부정적인 작용은 시야를 흐린다. 시야를 흐린다는 것은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흐트러진다, 섞인다. 습을 긍정적으로 쓴다면 생산성을 만들어내죠. 온도 변화에 습이 가세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지점을 형성하는 게 열화가 습을 만날 때입니다. 그걸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긍정 부정을 먼저 정해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거죠. 습이 발생했으니까 망했다. 사주가 열이 강한데 조토를 만나서 망했다. 이런 건 먼저 긍정 부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명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열성인 화가 조토를 만나서 안정된 용도로 뭔가 생산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어서 화가 잘 정리된 형태로 쓰여지는 건데 화운에 망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습이 발생해서 열성인 화로 수의 온도를 높이고 습을 발생해서 그것을 실질적 생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망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먼저 구분하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정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좋은 명이다. 뭐가 좋은 건지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습과 열이면 습열을 내 기준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왜 밖에 있는 기준에 자꾸 맞춰서 습열이 있어서 망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명을 보는 것은 개별적인 명의 살, 삶, 결, 무늬 이것을 찾아서 용도에 부합하게 결정하고 진로를 찾도록 조언하는 데 있지 밖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도 부모는 같은데 사는 게 다 다르죠. 다 각각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끊임없이 그 사람 주체에서 선택되어지고 판단되어집니다. 밖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맞추려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상명이고 좋은 명이 아니고 그 명 기준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열이라는 것이
빛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판단을 하지 말라 이거죠. 용도의 문제죠. 만약에 열을 중심으로 쓰는 화가 빛을 중심으로 쓰는 병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면 열로 사는 명은 다 망한 명이죠. 기준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런 식의 통변은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명의 색깔, 용도 등을 빨리 찾아서 명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을 거스리면 힘들죠. 명리는 명의 결을 찾는 겁니다. 결을 잘 찾으면 결에 맞추어서 용도나 쓰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는 것은 뭐예요? 열을 기준으로 하죠. 열이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열이 압축되면 승화된다는 것은 빛으로 전향된다는 말입니다. 열은 기능, 기술, 행위적 부분이 더 강하죠. 빛은 뭐예요? 교육, 예술, 이론적이 더 강합니다. 여기는 행위가 아니고 정신적 구도가 더 강하죠. 열은 대상에 직접 작용할 때 효과적이고 빛은 대상에 간접적으로 투영하게 됩니다. 쓰여지는 게 다르죠. 근데 열성인 화는 압축이 되면 승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축되나? 압축되는 과정들, 그것은 다른 사행이 열성인 화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수가 강해서 화를 가두어서 통제하면은 외부 조건의 열성인 화가 압축됩니다. 그렇게 압축된다면 화가 갖고 있는 열성을 조절하게 되죠. 압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죠. 열성인 화는 뜨거운 열을 발현하지만 그 열에는 항상 빛이 따라옵니다. 금을 쓰는 것은 화가 금을 만드는 용도로 발현이 됩니다.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지속되면은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 항상성이 유지돼서 계속 반복되면 일정 부분 기술이나 기능이 승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패턴을 갖추어서 그렇게 되면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명장이나 장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행위가 조직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빵 하나 만드는데 제자들이 뒤에 서서 메모지에 적어가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하는 대로 하는데 승화된다는 게 그런 것을 말하죠. 목생활을 하는데 목이 분목돼서 목생활을 합니다. 이게 지속되면 목생활가 패턴을 가지죠. 이것도 당연히 승화됩니다. 여기에는 화의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승화된다는 뜻이죠. 이거 만들다가 저거 만들고 이 목을 목생하다가 저 목으로 전환되면 승화되기가 어렵죠. 조절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능이나 기술로 자기 학과를 하는 명보다 승화되면 더 고급져 보이죠. 이것도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가면 어떠냐 이겁니다. 화가 빛으로 작용하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로 뭘 하는 겁니다. 말빨로, 이론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직접 대상을 대하는 게 아니고 지시해서 하게 됩니다. 역할이 다르죠. 근데 열성이 잘 갖추어서 일정 시간을 갖고 그 에너지를 압축하면은 승화되는 것이 발전적 구조를 말합니다. 열이 빛으로 승화되는 것은 발전적 과정을 말합니다. 굳이 승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기술이 예술로 바뀌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교육이나 예술이 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육관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 기술을 기술자로 보는 이런 부분들, 몸으로 뭘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낮춰봅니다. 지식이 많고 있어 보이면 높아 보입니다. 오화가 승화되려면 오화를 어떻게 갈무리 하는지의 외부적 조건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간목이 오래 작용하게 되면 간목이 오래 작용하게 되면 기본적 에너지가 사목이죠. 간목으로서의 성장은 안에서 밖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간목과 을목의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간목은 안에서 밖으로, 을목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기본적 작용입니다. 간목은 해올부터 간목은 해, 자, 축, 임묘, 해올부터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생지니까. 밖으로 나와서 에너지가 자라고 멈춰서 외부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만들어갑니다. 근데 올은 뭐예요? 사지죠. 사지. 12운성으로. 사지라는 의미가 죽었다가 아니고 정지됐다. 간목의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장하는, 보여지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걸 나무로 말해서 사지니까 죽었다가 아니고 밖으로 움직이고 보여주는 게 간목의 에너지인데 그게 일정 부분 모양을 유지하고 상태가 정지되어 있다. 사목이라는 것은 모양이 유지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사목은 상징적 형태를 띱니다. 생목은 외부적 환경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죠. 움직이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상징으로 쓰지 않습니다. 상징의 기본은 기준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사목적 성향을 띠면서 생목적 성향을 겸비할 수는 있습니다. 생목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사목적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중심에 있는지를 봐라 이거죠. 마을 어귀에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십 짝씩 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나무골이라고 합니다. 우체부가 감나무골 누구라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 감나무가 상징이기 때문에 마을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감나무에서 많은 감이 열립니다. 감을 생산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고 그 감나무가 그 마을의 역사, 분위기 이런 걸 형성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징과 생산성을 겸하는 게 간목이기도 합니다. 을목에는 상징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을목은 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변화하는 거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을목이 상징성을 띠려면 등나개갑을 해야 합니다. 간목을 끌어들여야 외부적 조건의 상징성을 자기 걸로 플러스 시킬 수 있습니다. 등내개갑은 을목을 수직적 작용을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을목은 수평작용을 합니다. 넓이를 장악하는 게 을목입니다. 을목은 자기 수준을 바꾸려면 등락개갑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적 작용에서 수직적 작용으로 역할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행위, 판단, 결정들이 달라집니다. 간목이 5월에라면 사목적 성향을 띱니다. 사목적 성향. 계절로는 사목의 성향으로 목이 유동적 부분, 자란다든지 변화한다든지가 아니고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정신적 성향이 더 강조되죠. 해묘미로 보면 갑이 해에서 묘까지 자기 에너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미로 갈 때는 이제 여기서 쇠병사 장묘 이렇게 되죠. 미로 갈 때는. 그래서 쇠병사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목이 사라진 게 아니고 목이 의미적인 것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힘은 떨어졌는데 경험은 많아져서 일은 못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패턴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경험이나 의미적 부분이 강조됩니다. 정신적 부분으로 상호미가 강조되는 거죠. 해묘는 뭐예요? 해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자기가 행위로 에너지를 대입하는 부분이 더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묘는 생목의 에너지, 묘미는 사목의 에너지로 이런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